자, 안녕하세요. 16장 4절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절에서 우리가 다룰 내용은 동적 프록시 클라이언트의 구현 방법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작사 RPC를 이용한 클라이언트 모델에는 정적 스톱, 동적 프록시, 동적 호출 인터페이스 이렇게 세 가지 클라이언트 모델이 있다 그랬어요. 자, 그 중에 두 번째 방법인 동적 프록시 클라이언트 구현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적 프록시 클라이언트는 스톱 클래스를 미리 생성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단, 스톱 클래스를 생성하지 않는 대신에 웹서비스의 인터페이스를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웹서비스의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클라이언트 프로그램 실행 시에 동적으로 스톱 클래스가 생성되고 그 생성된 스톱 클래스를 이용해서 스톱 객체를 생성한 후에 웹서비스로 호출하는 모델이 바로 동적 프록시 클라이언트 모델이에요. 자, 그림을 보시면 WSDL 문서가 클라이언트 프로그램 실행 시에 동적으로 생성이 되죠. 자, 이때 스톱 클래스가 생성이 되고 이 스톱 클래스로부터 스톱 객체가 생성된 후에 자, 이 스톱 객체를 통해서 웹 서비스로 호출하는 모델이 바로 동적 프록시 클라이언트입니다. 그래서 이 동적 프록시 클라이언트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인터페이스를 생성하셔야 돼요. 이 인터페이스를 생성하는 방법은 뭐 정적 스톱 클라이언트에서 알아봤듯이 WS 컴파일 툴을 이용하셔도 되고 혹은 웹 서비스 제공자가 제공한 웹 서비스의 인터페이스가 기술된 자바 파일을 먼저 획득해서 이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인터페이스를 얻은 후에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작성하시고 컴파일하고 클라이언트를 실행하게 되면 WSDL 문서가 실행 시에 동적으로 다운로드돼서 클래스 파일이 생성되고 그거로부터 스톱 객체를 생성해서 웹 서비스로 호출할 수 있는 모델이 바로 동적 프록시 클라이언트 모델이에요. 이 동적 프록시 클라이언트는 정적 프록시 클라이언트에 비해서 약간은 동적인 프로그래밍 방법을 제공을 하긴 합니다. 하지만 정적 스톱 클라이언트에 비해서 그렇게 동적이다라고 할 만큼 어떤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정적 스톱 클라이언트와 유사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선 이 동적 프록시 클라이언트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자, 인터페이스를 필요로 한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인터페이스를 얻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방법은 웹서비스 제공자가 자신의 웹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인터페이스 파일을 공개했다라는 가정하에서 인터페이스 파일을 직접 얻으실 수가 있겠죠. 그렇게 얻은 인터페이스 자바 파일을 가지고 클라이언트 코드와 함께 컴파일해서 이용하는 방법이 첫 번째 방법입니다. 자, 두 번째 방법은 WS 컴파일 툴을 이용해서 인터페이스 클래스를 생성하는 방법이에요. 자, 우리가 정적 스톱에서 그 config.xml 파일을 다루었어요. 자, 이 config.xml 파일은 스톱 클래스를 생성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된다 그랬죠. 마찬가지로 그 인터페이스만을 생성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config.xml 파일을 작성한 후에 WS 컴파일 툴을 이용해서 인터페이스 파일을 생성하실 수 있는데 자, 우리가 아까 정적 스톱에서 그 스톱 클래스를 생성하기 위해서 WS 컴파일의 옵션으로 -gen 클라이언트라는 옵션을 사용했었죠. 자, 그 대신에 WS 컴파일 툴에 import라는 옵션을 사용해서 웹 서비스의 인터페이스 파일들만 생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두 가지 방법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은 웹 서비스의 인터페이스 파일을 얻은 후에 그 얻은 인터페이스 파일을 가지고 이제 동적 프록시 클라이언트를 구현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우리는 WS 컴파일 툴을 이용해서 인터페이스 클래스를 생성하는 방법은 앞서 정적 스톱 그 클라이언트를 구현할 때 알아봤기 때문에 우리는 첫 번째 방법을 한번 가정하고 그 프로그래밍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비스 제공자가 자신의 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인터페이스 파일을 공개했다고 가정을 하자고요. 자, 그러면은 웹 서비스 클라이언트 프로그래머는 웹 서비스 제공자가 공개한 인터페이스 자바 파일을 가져다가 클라이언트 코드를 작성한 후에 두 개를 같이 컴파일을 해서 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클라이언트 어플리케이션을 구현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웹서비스 제공자가 인터페이스 파일을 공개했다는 가정하에 프로그래밍을 계속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WSDL 문서로부터 웹 서비스 클라이언트를 구현하기 위한 몇 가지 정보들을 한번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정적 스톱 클라이언트를 구현할 때 웹 서비스에 대한 메소드 이름과 인자와 리턴 타입에 대한 정보는 어떻게 얻는지 알아봤어요. 자, 그럼 그 외에 추가적인 정보를 한번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웹 서비스의 네임스페이스, 웹 서비스 제공자의 네임스페이스는 WSDL 문서의 루트 엘리먼트인 디피니션 엘리먼트의 타겟 네임스페이스에 기술되어 있습니다. 자, 이 타겟 네임스페이스 어트리뷰트에 보면 이와 같은 URI가 기술되어 있는데요. 이 URI가 바로 웹 서비스 제공자의 네임스페이스입니다. 자, 그리고 웹 서비스의 이름과 포트 이름을 이제 동적 프록시 클라이언트를 구현할 때 아셔야 되는데, 웹 서비스의 이름은 서비스 엘리먼트의 네임 어트리뷰트에 기술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웹 서비스의 이름은 헬로우 서비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웹 서비스를 호출하기 위한 포트 이름은 서비스 엘리먼트의 하위에 있는 포트 엘리먼트의 네임 어트리뷰트에 기술되어 있습니다. 자, 네임 어트리뷰트에 보면 hello if 포트라고 기술되어 있죠. 자, 그래서 이 hello if 포트가 바로 포트 이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동적 프록시 클라이언트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웹 서비스의 네임스페이스와 웹 서비스 이름, 그리고 포트 이름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 동적 프록시 클라이언트를 구현하기 위한 이와 같은 세 가지 정보를 파악했어요. 자, 그럼 동적 프록시 클라이언트를 이제 본격적으로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적 프록시 클라이언트를 구현하는 방법은 앞서 정적 스톱 클라이언트에 비해서 조금 복잡합니다. 하지만 뭐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동적 프록시 클라이언트를 작성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첫 번째 하셔야 될 일은 서비스 팩토리 객체를 생성하시는 거예요. 자, 이 서비스 팩토리 객체는 서비스 객체를 생성하기 위한 팩토리 객체예요. 자, 그래서 서비스 팩토리 객체를 생성하시고, 자, 두 번째로 WSDL 문서에 URL이 기술된 URL 객체를 생성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웹 서비스의 이름을 가진 QName 객체를 생성하시면 돼요. 이 QName은 제가 앞서 XML을 다루면서 설명드렸는데요. Qualified Name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로컬 네임과 그리고 네임스페이스를 가진 이름을 바로 QName이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제가 XML 하면서 설명을 드렸어요. 뭐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 웹 서비스의 이름을 가진 QName 객체를 생성하신 후에 이 URL 객체와 WSDL 문서의 URL을 가지고 있는 URL 객체와 웹 서비스의 이름을 가진 QName 객체를 인자로 해서 여러분들은 서비스 객체를 생성하실 수 있어요. 서비스 팩토리 객체로부터 서비스 객체를 생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단계의 첫 번째 단계로 포트 이름을 가진, 우리가 앞서 포트 이름을 WSL 문서로부터 어떻게 얻는지 알아봤죠. 그 포트 이름을 가진 QName 객체를 생성하시고, 이 QName 객체를 이용해서 서비스 객체로부터 스톱 객체를 생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스톱 객체를 생성했으면 이제 이 스톱 객체를 역시나 웹 서비스의 인터페이스 객체로 형변환을 한 후에, 자, 이제 이렇게 생성된 웹 서비스의 인터페이스 객체를 가지고 웹 서비스를 호출하시면 되겠죠. 자, 그림은 굉장히 복잡해 보이지만 실제 그 과정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자, 그럼 이 과정에 대해서 한번 차례차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 동적 프록시 클라이언트를 구현하기 위해서 서비스 팩토리 객체를 생성해야 된다 그랬죠. 자, 서비스 팩토리 객체는 서비스 팩토리 클래스의 new 인스턴스 메소드를 이용해서 생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방법으로 서비스 팩토리 객체를 생성하시면 돼요. 자, 이 서비스 팩토리 객체는 서비스 객체를 생성하기 위한 팩토리 클래스예요. 자, 그럼 서비스 팩토리 객체를 생성했으니까 두 번째로 서비스 객체를 생성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죠. 자, 서비스 객체를 생성하기 위해서 자, create 서비스라는 서비스 팩토리 객체의 create 서비스라는 이 메소드를 이용해서 이제 서비스 객체를 여러분들이 생성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 서비스 객체는 두 개의 인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인자는 WSDL 문서를 가진 URL 객체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인자는 웹 서비스의 이름을 가진 QName 객체를 인자로 갖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 WSDL 문서의 주소를 가진 URL 객체부터 생성을 해보도록 하죠. URL 객체는 new URL이라는 생성자를 이용해서 인자로 WSDL 문서에 주소를 주시면 됩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URL 객체를 생성하실 수가 있어요. 자, 마찬가지로 QNAME 객체도 자, 첫 번째로 네임스페이스를 주시고 두 번째로 웹서비스의 이름을 인자로 주시면 자, 웹서비스의 이름을 가진 QNAME 객체를 생성하실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생성된 URL 객체와 QNAME 객체를 가지고 서비스 팩토리 객체의 create 서비스 메소드를 이용해서 서비스 객체를 생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서비스 객체를 생성했으니까 이제 그 다음 단계로 스톱 객체를 생성하셔야겠죠. 자, 스톱 객체를 생성하기 위해서 우선 여러분들은 QNAME 객체를 생성하셔야 돼요. 포트 이름을 가진 QNAME 객체를 생성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QNAME 객체는 아까와 마찬가지로 첫 번째 인자로 웹서비스의 URL을 주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 인자로 우리가 앞서 WSDL 문서로부터 살펴본 포트 이름을 두 번째 인자로 가진 QNAME 객체를 이와 같이 생성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방금 전에 생성한 서비스 객체로부터 서비스 객체의 getPort라는 메소드를 이용해서 이제 스톱 객체를 생성하시면 되는데요. getPort 메소드는 두 개의 인자를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 인자로는 내가 방금 전에 생성한 포트 이름을 가진 QNAME 객체를 첫 번째 인자로 가지고 있고요. 자, 두 번째 인자로 중요한데 이 두 번째 인자는 바로 웹 서비스를 호출하기 위한 인터페이스의 클래스 객체를 인자로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점이 아주 특이하죠. 웹 서비스의 인터페이스를 클래스 객체로 인자로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웹 서비스의 인터페이스를 클래스로 갖는 객체를 인자로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아직 그 인터페이스를 얻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제가 그 인터페이스를 컴파일 하진 않았어요. 아직 컴파일 단계는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 클라이언트 코드를 작성한 후에 같이 컴파일을 할 거거든요. 자, 그때 이제 인터페이스를 클래스 객체로 변환이 되겠죠. 클래스 객체로 생성이 될 거예요. 자, 그 클래스 객체를 바로 인자로 가지고 있는 게 getPort 메소드예요. 그래서 getPort 메소드는 두 개의 인자를 갖는데 첫 번째 인자로는 포트 이름을 가진 QNAME 객체를 갖고 두 번째 인자로는 웹 서비스의 인터페이스 클래스를 인자로 갖습니다. 자, 이렇게 생성된 스톱 객체를 가지고 이제 우리는 이 스톱 객체를 역시나 정적 스톱에서 알아봤듯이 인터페이스 객체로 형변환을 한 후에 이렇게 생성된 인터페이스 객체를 가지고 웹 서비스를 호출하실 수가 있겠죠. 자, 뭐 여러 단계에 걸쳐서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뭐 그리 어렵지 않다라는 건 여러분들이 느끼셨을 거예요. 자, 그럼 전체 소스 코드를 한번 볼까요? 자, 우선 이 파일부터 보도록 하죠. 이 파일이 뭐냐면 웹 서비스 제공자가 제공한 웹 서비스의 인터페이스 파일이에요. 자, 인터페이스 파일을 웹 서비스 제공자가 공개했다라고 가정을 하면 제가 그 인터페이스 파일을 가져와서 지금까지 제가 설명한 동적 프록시 클라이언트 코드와 함께 컴파일을 하시면 됩니다. 이 인터페이스 파일은 어디에 쓰이겠어요? 우리가 스톱 객체를 생성할 때 서비스 객체의 getPort 메소드의 두 번째 인자로 사용된 그 클래스 파일이 바로 이 인터페이스 파일을 컴파일한 클래스 파일이겠죠. 자, 여기서 제가 패키지 이름만 클라이언트에 맞게 수정을 했습니다. 나머지 코드는 웹 서비스 제공자가 공개한 클라이언트 파일과 동일합니다. 단 이 패키지 이름만 저에 맞게 수정을 했어요. 클라이언트에 맞게. 그럼 클라이언트 동적 프록시 클라이언트의 전체 코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우선 패키지 정보가 이와 같이 입력되어 있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첫 번째 단계로 서비스 팩토리 객체를 생성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서비스 객체를 생성하기 위해서 WSL 문서의 URL을 갖는 URL 객체를 생성하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웹 서비스의 이름을 가진 QNAME 객체를 생성한 후에 이 URL 객체와 QNAME 객체를 이용해서 서비스 객체를 생성하겠죠. 자, 그 다음에
이 서비스 객체로부터 스톱 객체를 생성하기 위해서 포트 이름을 가진 q-name 객체를 생성하고요. 자, 서비스 객체의 getPort 메소드를 이용해서 스톱 객체를 생성하시면 되는데, 첫 번째 인자로 q-name 객체, 포트 이름을 가진 q-name 객체를 넣어주시고요. 두 번째 인자로 웹 서비스 제공자가 공개한 인터페이스 파일의 클래스 파일을 두 번째 인자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와 같은 방법을 통해서 스톱 객체를 생성하실 수가 있어요. 자, 스톱 객체를 생성했으면 이제 스톱 객체를 웹 서비스의 인터페이스 객체로 형변환을 하신 후에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성된 웹 서비스의 인터페이스 객체를 가지고 웹 서비스를 호출하실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이와 같은 방법을 통해서 이제 동적 프록시 클라이언트를 구현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 코드를 가지고 우리가 컴파일을 해보고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소스 코드는 src 디렉토리에 작성을 했어요. 자, 이와 같이 src 디렉토리에는 우리가 웹 서비스 제공자가 공개한 인터페이스 파일과 그리고 우리가 직접 작성한 동적 프록시 클라이언트 코드가 같이 있겠죠. 자, 이 두 개의 파일을 모두 컴파일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와 같이 컴파일이 이루어졌고요. 자, 이제 빌드 디렉토리에 가서 자, 프로그램을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수행 결과가 정상적으로 출력이 됐습니다. 자, 이와 같은 방법을 통해서 동적 프록시 클라이언트는 여러분들이 구현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이제 쭉 동적 프록시 클라이언트를 구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느끼셨겠지만 그 클라이언트를 구현하는 게 복잡한 것 같지만 실상 알고 보면 그렇게 복잡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동적 프록시 클라이언트를 구현하는 개념에 대해서 그리고 동적 프록시 클라이언트가 어떤 형태의 서비스 클라이언트를 구현할 수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계시면 동적 프록시 클라이언트도 그리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은 구현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번 절에서는 동적 프록시 클라이언트를 구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